고고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종목 분석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양시장 네. 모두 켠 하루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장?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기분 좋게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컸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우리 증시의 하락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고, 그래서 또 지난주 목금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또 이제 보합권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고,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좀 시총상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줬고, 또 5G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에서 그동안 낙폭 대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시장 반등 대비해서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섹터와 업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 대비해서 약간 소외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어느 정도 투심이 우리 국내 증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전히 또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관망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시장의 반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선 반영이 됐고 또 투심이 서서히 좀 완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또 IT 섹터들이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기분 좋게 들어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들, 이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지난주만큼의 시장의 급락과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FOMC에서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시장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요, 계속해서 그 박스권 내의 흐름들이 계속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오늘과 같은 상승을 본다면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기 전에 지난주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된 키워드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하루였습니다. 1, 2위 연달아서 두 군데 자리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전기용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3위에 종목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았죠. 반도체 파운드리가 어제 이어서 연일 키워드로 랭크가 됐고요. 전장 사업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6위, 가상화폐가 오늘 7위를 차지했고요. 기술 이전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실적 호조로 주목받은 종목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창투사도 어제에 이어서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오늘 주목받은 키워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종가 상황 한 번에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깊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2거래일 연속 5%에 가까운 하락폭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참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이죠. 오늘 6%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DB하이텍은 8%대 높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LG전자 전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4%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이야기가 돌긴 하지만 아직 공시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두나무 지분 가치가 좀 강조가 되면서 오늘 주목받았고요. 7%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녹십자 랩셀 7%대 상승, 루트로닉 호실적 발표가 예견되면서 21%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대성창투 5%대 상승하면서 창투사 내에서 또 주목받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 악재 더불어서 폭스바겐 악재까지 터지면서 연일 깊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SK 이노베이션은요,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오늘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뭐 LG 화학에서 지금 그동안 뭐 파우치셀을 납품하고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CATL이나 그리고 또 이제 자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노스볼트였죠. 예, 노스볼트에서 이제 납품을 생산을 할 것이다. 자체 생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전기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아직 뭐 지난번에 이제 애플에서도 사실 자체 배터리 생산 발표를 있었었지만 그때도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조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정도에 아마 그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비슷한 겁니다. 그 배터리데이 행사와 똑같은 뭐 파워데이라는 행사를 지금 열면서 앞으로 폭스바겐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했지만은 노스볼트 자체에서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 시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최근에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간의 소송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또 이제 폭스바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체 생산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는 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미 보유자의 관점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오늘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또는 내일 아침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오히려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달에도 2차 전지 섹터와 또 5G 섹터와 또 이제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려면은 시장이 일단 투심이 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고 지난주 목 금요일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돌아 나가야 되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또 올해 또 이번 달에 또 상패 시즌이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강한 시장의 강한 상승은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악재는 좀 분명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관점에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 좀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3위를 차지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7년 4개월 만에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가 돌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조정이 잇따른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행보도 참 궁금한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거운 한국전력이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유동성 장세 또 그리고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네. 장중에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루에 뭐 15% 이상 마치 개별주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다가 12월까지 이제 풍부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집중되다가요. 또 1월 달, 2월 달 되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고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라서 외국인 어떤 매수도 외국인 이탈 현상도 좀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나치게 좀 조정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3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2만 원대까지, 2만 원 초반대까지 좀 이제 하락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전기요금이 7년 4개월 만에 이제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오늘 뭐 6.4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약간 좀 호재가 나오면서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 한국전력이 6%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건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죠. 개별주나 코스닥 종목으로 따지면은 뭐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호재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지난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전기 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이 됐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7위를 차지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지분을 8%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부각됐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가상화폐 가격에 잇따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살짝 9.7천만 원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네. 가상화폐가 정말 뜨겁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연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 가치가 거의 100조까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국내 1위 업비트 같은 경우도 10분의 1 정도를 받아서 이제 기업 가치가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가 거기에 5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지분의 8% 가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됐을 때 거의 8천억 가까이 지분 가치가 이제 달할 수 있을 거라 평가돼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어요. 다른 뭐 비덴트라든지 다른 또 이제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 관련해서 지분 가치의 부각으로 오늘 뭐 장중에 21%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과 또 그리고 이제 국내 1위 업체인 업비트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기술투자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오늘도 한 21% 정도의 상승이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또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두나무 지분이 8%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제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좀 충분히 20% 이상의 큰 슈팅이 나왔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을 추출했던 점을 봤을 때도 충분히 신규 매수의 관점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그 의견 단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상화폐 테마로 느껴집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 같기도 하고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네. 많이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상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 섹터보다는 사실 이제 오늘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지분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이제 업비트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건데 네. 사실 이제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지만 사실상 진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직접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일 거라 판단돼요. 물론 뭐 365일 24시간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거나 또 그리고 또 일하고 있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또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가격이 큰 상승이 나와야 사실상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2018년도 때도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이 나왔을 때 2천만 원대를 돌파했을 때도 그때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은 7천만 원 이상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그 전고점을 돌파를 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약간의 악재와 또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더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또 충분히 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사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업비트 관련해서 업비트 상장 관련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가상화폐에 좀 관심이 많거나 가상화폐 상승에 따라서 또 그리고 급등락에 따라서 민감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뭐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기술투자나 또 비덴트나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의미로 다시 한번 뭐 단기적으로 그 의견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의 네.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우리기술투자처럼 다른 모멘텀도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세포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으로 오늘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녹십자 레셀 같은 경우는요, 뭐 당연히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특히나 뭐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뭐 진단 키트 쪽으로 엮여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에서 뭐 거의 뭐 50%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녹시자 레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CMO 관련 대표 종목으로 또 그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또 NK 세포 관련해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백신이나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큰 폭의 또 그리고 기업 가치나 펀더멘털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주가가 거의 제자리에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녹시자 레셀처럼 또 각자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황 둔화로 인해서 같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계속 그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CMO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또 이것도 15만 원짜리 종목이 또 최근에 8만 원까지 또 큰 폭의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올해 또 감사보고 시즌 또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성장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오히려 녹십자 레셀의 오늘 뭐 기술적 반등과 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이 오히려 지금 낙폭이 컸었던 또 그리고 또 억울하게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이 굉장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로나 때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아니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업황 둔화로 인해서 같이 밀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녹시자 레셀과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 그간 바닥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줬고 이번 기술 수출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루트로닉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5.9% 증가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 대비해서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의료기기 섹터이고 또 거기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 섹터들은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오히려 피부미용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제 피부 레이저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루트로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 북미, 유럽에도 지금 수출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국면에 들어갔을 때 또 폭발적인 실적 성장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뭐 장중에 2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뭐 종가가 21%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는 큰 상승이 나왔는데 피부 미용 또 의료기기 관련 섹터들은 코로나의 여파에 좀 제한적이었고 또 오히려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또 최대 수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요. 네, 오늘은 2차전지 대장주 두 종목만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8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 종목일까요? 네, 일단 그 종목 중에서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오늘 장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대성창투였고 23%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5.77%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크래프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 이제 IPO 상장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나 또 그리고 뭐 넷마블이라든지 또 그리고 NC 소프트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높은 배그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배틀그라운드의 대표 종목인 크래프톤의 오늘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한 기업이 대성창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이 또 두나무에 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리기술 투자의 상승과 함께 대성창투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와졌었는데 또 이제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치인물주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또 서울대 법대 또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동문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좀 묶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연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나무의 지분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20%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23%까지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상태에서 5.77%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분할 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3,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는 3,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8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3,000원 초반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두나무와 크래프톤 IPO 모멘텀 외에도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는 대성창투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또 무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으로요. 큰 수익을 챙겼고 오늘은 또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 종목인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으로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섹터의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빛소프트로 큰 수익을 챙겼는데요. 내일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4시 10분에 엠비고즈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